좌석이 오신 분이 계시면은 앞에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맡은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 이명실입니다. 이렇게 숙명 토론대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부터 제3회 숙명 토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대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현재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장이신 최시한 교수님의 인사 말씀과 토론대회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를 지원하고 있는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 장을 맡고 있는 최시한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왕림해 주시고 또 특별히 심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먼 길 오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대회를 견학하고자 외부에서 온 선생님과 학생분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 토론대회는 제3회를 맞습니다. 매년 이렇게 가을에 여는데 3회를 맞는데 일반적인 토론 방식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알려드릴 겸 또 이 토론을 보는데 참고하시라고 경과보고를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부터 10월 5일, 15일까지 상가 신청서를 배부했습니다. 두 개의 영역인데 하나는 사회자 지원 영역이 있고 토론팀 지원 영역이 있었는데요. 토론팀은 3명이 일조가 됩니다. 대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수막에 쓰여있는 역사, 여성 리더십이고요. 소주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참가 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다가 제 첫 번째 토론 주제인 고구리사 문제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 민족주의로 해결해야 한다, 대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한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받아서 그 서류 심사를 해가지고 32개 팀을 뽑았습니다. 서류 심사로. 그리고 사회자는 35명이 지원을 했는데 인터뷰하고 또 의견서를 심사해가지고 또 16명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차와 2차 대회의 준비를 마쳤고요. 2차 대회는 지난 11월 6일 날 고구리사 문제 민족주의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였는데요. 1차 대회는 맨 처음에 강팀을 만나서 우수한 팀이 탈락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년과 다르게 점수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대회부터 토너먼트 형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3, 4차 대회를 지난 토요일에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주제를 바꿔가지고 정신대 문제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는 주제로 토너먼트 형식으로 하여가지고 심사위원을 앞에서는 2명, 그리고 4강전에서는 3, 4차 대회에서는 심사위원을 3명으로 하여가지고 아주 우수한 팀이 뽑히도록 만전을 닦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서 지금 최종 2팀이 남았습니다. 그 2팀이 여기 보시는 것 같은 정신대 문제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는 주제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관하는 학생들, 이 토론 대회가 발표와 토론 수업의 연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또 많은 학생들이 참관기도 작성하고 할 텐데 그거에 관해서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이상 경과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총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늦가을 11월에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님과 정관용 KBS 심야 토론 진행자님, 그리고 우리 대학 교무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이 참석해 주신 가운데 제3회 순명 토론대 개최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행사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과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참가해 준 모든 학생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대 장소를 보니까 사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학생이 얼마나 오는가 가슴 졸이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전혀 그런 걱정 안 하고 왔거든요. 2층까지 꽉 차 있는 여러분들의 열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 토론대회가 자리를 확실하게 자리 잡아가고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 토론대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대학 문화의 변화를 감지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는 것으로 이제는 궤도에 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빛을 보고 있느라니까 우리 순명의 인재들의 미래를 보는 것 같고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기쁩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서류 심사부터 1차, 4차 토론대회를 거쳐서 오늘 결선에 이르기까지 선의의 경쟁이 펼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 수상팀을 선정하는 마지막 관문말로 남겨두고 결선에 진출한 양팀 학생들에게 특별히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토론대회에 비록 오늘 결선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열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던 모든 학생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오늘 좋은 평가를 받는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순명 토론대회는 2020년 대한민국 10%의 지도자 양성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만든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토론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설득하기 위한 공격이나 비난이 아니라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서 이해와 협력으로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신뢰와 배려, 수용성, 긍정적인 태도,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능력은 훌륭한 리더십의 바탕이기도 합니다. 21세기 유능제강의 시대에는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힘보다 부드러운 힘이 사람과 세상을 바꾸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합과 평화를 도모하는 섬김의 리더십이 변화를 이끌며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자기관리와 대인관계 능력 향상에 힘쓸 때 이러한 영향력을 키워 우수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의사소통 능력 개발센터를 포함해 리더십 센터를 승격시킨 리더십 개발원, 취업경력개발센터 등을 확대 운영하여 리더십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회의 특징은 방청객 상을 다시 하나 둔 겁니다. 그래서 관람석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상반된 입장을 충분히 들으며 주도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토론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팀의 정보와 경험을 나누어 승승의 결과를 창출하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리라 생각됩니다. 함께 팀을 이루어 대회를 준비한 우리 학생들이 열정과 도전정신, 성실성을 높이 평가하며 매년 더 많은 학생들의 성원과 호응 속에 순명토론대회가 올바른 대학 문화를 선도하는 학술 축제로 자리 잡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 100주년이 될 때는 순명토론대가 전국 대학생 규모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토론대회로 확대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지금까지 이 모든 행사를 마련하기까지는 뒤에서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최시원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장님과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느라 고생하신 전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 정병원 교수님 그리고 관계되시는 여러 선생님들, 지도 교수님께 또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수명의 인재들 모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 속에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활동하는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총장님께서 얼마나 이 토론 대회에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현재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신 이명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KBS TV 심야 토론과 라디오 열린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정관용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경영학부 경영학 전공 교수이시며 현재 취업능력개발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강정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님이시며 현재 정법대학장 아시아여성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전경옥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전공 교수이시며 작년까지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 2회 숙명토론대회 성공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정병헌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이명현 교수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총장님 방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저로서는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학교를 잘 꾸며놨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학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좋은 말씀의 그 요지를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부 장관 하기 전에 교육개혁, 소위 5.31 교육개혁이라는 겁니다. 이 문민정부 들어와서 처음 교육개혁이라는 걸 시작할 때 제가 실무 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 송 교수님이 그때 전문위원으로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한 100가지 이상을 그 당시에 교육개혁안을 만들었는데 뭐 지금도 아직도 실천 중에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이 교육의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여러 가지 바꿔야 될 점이 많습니다만은 이 말을 논리적으로 하고 말하자면 글도 그렇게 쓰고 말도 하고 남에 대한 배려, 남의 이야기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듣고 거기에서 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나라 교육에 결여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초등 학교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개혁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러분들 여기 아마 지금 대학에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중고등학교 어릴 때부터 이 봉사활동을 꼭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 들어와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총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바로 제가 염원했던 그 두 가지 소위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춘 인간, 그 다음에 덕성을 갖춘 인간. 덕성을 가졌다는 것은 남에 대한 섬김을 자기 몸에 체화할 수 있는 그런 인간. 교육을 이 숙명대학에서 하고 있어서 이 대학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이 좋은 말씀을 제가 듣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이 지금 힘써서 여기 와서 배워가야 될 그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냥 무슨 토론대회 하는데 심사위원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고 부탁하는 분이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심사위원으로 왔습니다만은 심사와 관련된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일을 우리 총장님을 모시고 실천해 옮기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좋은 교육을 받고 나가면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다 부러워하는 학교일 뿐만 아니라 여기를 나온 모든 분들이 이 학교를 거쳐간 모든 분들이 한국에 아주 표본이 되는 그러한 인물로 성장하고 또 살아가게 되리라고 굳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 대회가 원만하게 잘 치러질 것을 바라면서 제 얘기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 대회를 진행하겠는데요. 지금 토론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앞에 무대를 좀 정렬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 몇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토론평가서 받으셨죠? 예, 토론평가서, 토론대회를 보는 동안 여러분들이 토론평가서를 작성하시게 되고 그 토론평가서는 나가실 때 출구에다가 제출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론평가서를 보시면 거기에 학부, 학번, 이름, 담당 교수 이렇게 쓰는 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수강하는 담당 과목도 밑에다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과목의 분반도 같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제2부 숙명 토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회 숙명 토론대회 결승전 사회를 맡게 된 이경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신대 문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05년은 대일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바로 을사조약이 체결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해방을 맞은 지 60주년, 그리고 한일협정을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친일청산 문제와 독도 분쟁, 그리고 오늘 토론의 주제인 이 정신대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정신대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 여성들을 강제 연행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범죄를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여성운동계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짓밟힌 여성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한일 간의 역사 왜곡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부의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에 근거하여 대일 청구권이 종결되었음을 주장하며 사실상의 정부 차원의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시 65년에는 정신대 문제 자체가 거론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에게 청구할 권한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지난 제주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더 이상 식민지 시기의 과거사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표명함으로써 사실상 정부 차원의 보상 요구는 포기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신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민간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대 문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숙명 트리오와 안테나 팀이 각자의 입장에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팀과 반대팀의 토론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대회부터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참가자 전원의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 청중 여러분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팀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명트리오 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숙명트리오 조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숙명트리오 정다영입니다. 네, 다음은 반대팀의 소개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테나 팀의 정승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테나팀의 정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테나 팀의 장소영입니다. 네, 토론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50분 동안 진행됩니다. 각 발언은 주어진 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 경고의 종이 울립니다. 경고의 종이 울리면 15초 내로 발언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발언은 사회자에 의해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당 자기 팀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미리 신청하여 2분 동안 발언할 수 있는 특별 발언, 즉 찬스의 기회를 한 번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팀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의 한도 내에서는 동일 팀의 다른 참가자가 추가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팀은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 찬스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팀부터 입장 표명이 있겠습니다. 찬성 측 입장 표명하겠습니다. 정신대란 일제시기 일항칙령 제519호 여자 정신근로령이 제정되어 일제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강제적인 성폭행을 당했던 일본군 위안부 여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정신대 문제가 심각한 여성 인권 유린의 문제이자 일제강점기에 자행되었던 우리 민족의 수탈이라는 문제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신대 문제는 해방 이후 60여 년 동안 역사적 원칙의 확인과 진상 규명이 분명히 되지 못한 채 사실상 주변부의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향후 정신대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신대 문제는 그 어떠한 나라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적 실체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의 사태의 심각성을 호소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해결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어느 누가 우리의 역사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겠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정신대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 논거를 통하여 우리의 주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NGO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국제적인 연대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1990년 이래 진행되어 온 국제적인 연대가 안타깝게도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 사회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인권이라는 점에만 부각되었을 뿐 식민지 시기의 국가와 민족의 수탈이라는 역사적인 특수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내적 입법의 권한과 외교적 대표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와 정부의 특성은 정신대 문제 해결에 국내외적으로 정부가 어느 행위자보다도 강력한 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향후 정신대 문제는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 진출의 움직임과 맞물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만약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가시화된다면
더 이상 NGO의 노력만으로는 이 문제는 궁극적인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제는 정말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국제적으로 거론해야 할 때입니다. 정신대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향은 일본 정부와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 시기의 만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게 하고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동시에 올바르고 성평등적인 역사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NGO에게 이 문제를 맡겨두고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NGO의 한계를 직시하고 동시에 NGO의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희는 정신대 문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반대팀 입장 표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성 입론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대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신대 문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저희는 이 명제에 대한 논의에 앞서 과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무엇일까에 대해 먼저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곡된 우리 역사를 회복하고 한일 간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우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저희는 이것이야말로 정신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는 정부 주도의 정신대 문제 해결은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며 문제 해결의 본질을 간과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신대 문제를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정신대 문제 해결에 관한 국제사회의 어떠한 권고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1965년 한일 협정을 통해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 인정된 사안이며 이미 그 효력은 우리 정부 또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98년 한일 공동성명, 최근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재임 기간 중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미 한국 정부는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둘째,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대응은 일본인들의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보다는 오히려 역반응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조차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일본 국민들은 언제까지 똑같은 과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냐는 식의 일종의 피로증후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일본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보다 본질적인 차원의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셋째, 정신대 문제의 핵심인 한일 간 역사 인식의 개선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주도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법률적, 외교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잘못을 억지로 인정만 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일본의 자성이며 나아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공통의 역사적인 인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 인식을 바로잡게 하는 주체는 정부가 될 수 없으며 민간과 지성인, 학계 차원의 의지가 주가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1단계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팀부터 문제 제기해 주십시오. 네, 반대팀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찬성 측과 논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두 가지를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입론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인권 문제화 시켜서 외교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직접 사죄를 받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잘못 이해한 것이 있는가요? 이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내가 해결할게 라고 말할 때 내가 의지를 갖고 문제 해결에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명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 직접 노력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다르게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것을 인권 문제화해서 사죄를 받아내는가 그것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는 인권 문제화한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안에
부가적으로 사죄를 받아내는 것이라든지 어떤 역사 인식을 바꾼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의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거나 혹은 행동화할 수 있는 것이 100%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해결 의지가 있어도 그 해결 의지가 실천이 되려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제약 요건으로부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해결 의지가 실천이 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 이것은 바로 정부의, 저희가 세 가지 논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부의 권한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반대팀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92년 이후 정부는 한일 간의 어떤 역사나 그런 과거에 관련된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계속 입장을 표명하였고 노무현 대통령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올해 재차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굳건하게 입장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어떤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 입장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답해 주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상대팀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은 언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라는 그 부분만,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만을 따서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근본적으로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일본 내의 분위기 형성을 촉구하는 그러한 발언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 노무현 대통령 발언은 더 이상 일본 정부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다른 국가와 창구를 통하여서 해결하는 것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띠고 있는 발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언론의 특성상 어떤 국민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한 부분만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노 대통령께서 그 방문 때 국회 연설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은 이 시대의 양국 지도자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최우선의 과제이자 책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과거사 문제를 과거사 문제입니다. 네,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대통령 어떤 개인의 입장 표명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 저희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일협정 이후로 92년, 98년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에 대해 저희는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예, 또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의지 자체가 결여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의지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문제 제기 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찬성팀이 문제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해결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응을 해왔던 게 문제점이었는데요. 해결 의지가 없지 않았다는 사례로 저희가 들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남북이 함께 공조를 해가지고 협력했던 사례를 들 수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2000년 12월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때 남북이 공동으로 기소안을 작성을 해서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91년 9월 정부는 정신대 실태조사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98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위안소 관련된 일본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실들만 봐도 정부가 어떻게 해결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의문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대답해 주십시오. 예,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부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점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러한 성과를 얻어낸 주체가 정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치 체계의 이론에 의하면요, 정부가 정책 시행을 통해서 산출한 아웃풋이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이나 단체 등의 일정한 인풋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신대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적인 여론이나 단체의 어떤 집단적인 활동이 없었다면
정부가 과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을까요? 실제로 정부는 공식적으로 뭐 과거사 문제를 일본에게 직접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실정인데 말입니다. 네, 답해 주십시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간의 우호 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직접적으로 일본에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호 관계를 손상시키는 방향으로 제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발언이나 2003년도 방일시에 국회에서 연설한 것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게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지만 어떠한 다른 국가 간의 연대와 또한 그 이후에 상임 이사국 진출과 관련된 그 아셈 회의에서의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해결 의지가 현재 없다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부적인 여건 때문에 그 문제를 조절하는 가운데에서 충분히 우회적인 방향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여겨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자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즉 민간 차원과 정치적인 문제를 이원화시켜서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라는 방침이었습니다. 즉 과거사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는 잊지는 말되 용서하고 일본과 함께 발전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하며 이 정신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학계와 민간 차원의 그런 공동 대응적인 노력으로 역사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아까 입국 그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입국 금지 조치가 되었지만 그것이 발표화돼서 명단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라며 입장을 취했고 공동선언에서도 이러한 일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이미 천명된 바 있습니다. 예, 정부 차원의 배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부 차원에서 배상 문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배상은 물질적 배상을 말하는 겁니다. 정대협을 요구하는 것 비롯해서 우리 정부가 바라는 근본적인 입장은 물질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1단계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단계 토론에서 거론된 내용은 정부의 해결 의지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이 정신대 문제를 과연 정부가 해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2단계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토론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고 답을 할 때는 문제 제기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지적적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팀이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팀 문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장 표명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나서는 것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일본 국민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NGO 차원에서 어떻게 일본의 국민의 그러한 역사 인식을 바꿀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한일 역사 인식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한일 역사 인식이 우선시되고 그 이후에 일본이 세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볼 때는 한일 역사 인식은 정부 간의 어떠한 그런 인식과 서로 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차후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 순서를 설정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민간 차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NGO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부가 직접 대응할 경우에 나타나는 역반응에 대해서는 우선 문제 해결에 우리가 배상을 받아야 하고 사죄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은 단지 일본 총리나 일본 정부가 아닌 일본 국민 모두에게라고 저희는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배상을 더 해줘야 이 사람들이 만족할 것이며 언제쯤에서야 이러한 죄가 끝날 것인가라는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우익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한국 정부가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어떤 역사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도 이에 대해 어떤 심리적으로
약간의 짜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이미 일본 사회에 팽배하다고 보도가 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정면적으로 대응하게 할 경우 오히려 이러한 것들, 일본인들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일본 내에서도 깨어있는 어떤 지식인들이나 학계의 그런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네, 대답해 주십시오. 예, 저희 여기서 찬스 써도 되겠습니까? 네, 찬스 쓰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2분 동안 발언을 하는 것입니까? 30초 발언 기회가 있기 때문에 30초에 2분을 더해서 우선 30초 발언하시고요. 2분 동안 다시 추가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선 저희가 문제 제기했을 때 어떤 NGO 차원에서 그러면 저희가 보는 거는 NGO 차원에서 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보시느냐라는 질문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면적으로 저희 전면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정부가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은 NGO 차원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저희는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조금 있다가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 설정하고 있는 것이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 국민들도 사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일본인들이 이 과거 문제에 대해서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우고 과거에 이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 우선 그것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 아시아 연대에서 어떤 일본 정부에게 사죄를 요청하면서 배상을 청구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의 반응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뒤로하고 그것을 어떤 일본 국민의 어떤 분위기 형성을 통해서 그것을 축소화하여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축소화하여서 국민에게 돌리는 국민기금이라는 것을 했었는데요. 그때 NGO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즉 국민기금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그 안에서도 NGO 사이에서도 어떤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충돌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 자체가 상당히 우리나라는 뭐 노동운동하고 그리고 운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올라갈 수 있는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엘리트 집단 구조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고 특히 자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또한 역사 인식 자체도 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과거에 대한 그러한 접근을 과거에 대한 어떤 반성 위주가 아닌 그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도 바로 그렇고요. 그런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어떤 아래서부터의 어떤 자성의 목소리를 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일본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네, 주어진 질문이 일본 내에서 어떤 역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질문과 또 하나는 그 역사 인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찬스 요청합니다. 네, 반대팀도 그러면 30초와 또 더해서 2분간의 추가 발언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단 민간 대응에 관한 이런 극복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찾은 일본인 지식인들에 대한 자료를 일단 제시를 합니다. 일본 전 총리 부인 등이 외국 교과서 채택 저지를 촉구하였고요. 일본 역사학자가 위안부 동원에 일본 국가가 깊숙하게 개입했다라는 논문을 한국 내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나가이 가츠 교수처럼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일본 여론에 좋은 작용을 미칠 수가 있으며 또 민간 여론이 과연 일본 정부에 얼마나 큰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표시를 하셨는데 저희는 독일의 예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과거 독일은 전후 배상과 관련하여서 정부의 형식적인 사죄나 배상이 아닌 전 국민적인 차원의 반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신대 문제 또한 한국과 일본의 민간 차원의 공조를 통해서 일본의 역사 인식이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학계나 시민단체, 언론 등이 연합하여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인식이 먼저냐, 이것의 해결이 먼저냐라고 순서를 물어보셨는데요.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배상금이 아닙니다. 즉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 가장 큰 본질적인 해결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일본에게 사죄를 요구하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바라는 것입니다. 총리가 그저 공식 석상에서 한마디 하는 것을 일본의 사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본의 사죄는 전 국민적인 반성과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순서가 이루어져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보충 질문과 보충 대답 시간입니다. 예, 일본에 깨어있는 지식인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하나 뭔가 약간 관가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 그 깨어있는 지식인들의 수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런 지식인들을 과연 어떻게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일단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고이즈미가 총리를 집권하면서 더욱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더욱 강해지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여론들이, 일본 여론의 특성이 굉장히 보수주의적이에요. 그 보수주의적인 그 여론의 그 바탕에는 수정주의적인 역사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정주의 역사관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역사적 사실이 그 시대의 맥락에 따라 맞게끔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발언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역사관의 바탕에 따라 정의도 시대에 따라 바뀌고, 그리고 일제가 우리 정신대에게 행했던 그 가행했던 그 범죄를 자체를 강간 자체를 굉장히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 있는 보수 여론을 비롯한 우익 세력들이 이 바탕에 보수주의적이란 수정주의적인 역사관이 있는데, 이 역사관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대답해 주십시오. 예, 지금 찬성 측에서는 깨어있는 일본 내 지식인 수가 상당히 적고 그래서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물론 지금도 그 깨어있는 지식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는 일본이 처음에는 이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자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처음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일본 중앙대학의 요시미 길견 의명 교수가 어떤 자료를 직접 발간을 하고 이것을 또 아사히 신문에서 대서특필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처럼 지식인의 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본 여론이나 일본 내의 자성의 어떤 분위기를 촉구해내는 것은 그 수로 인해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울대 여성 출판부가 출판한 자료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네, 그럼 잠깐 여기서 2단계 토론을 정리하고 다음 내용을 3단계에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토론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은 우선 찬성팀께서 정부 주도의 행동이 일본 내에 어떤 역효과를 발휘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대 문제 해결의 순서에 대해서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은 반대팀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하면서 3단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참고로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